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블루투스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장비는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블루투스 장비를 연결할 경우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위쪽에 블루투스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모양이 블루투스 모양이죠. 자, 지금 현재 연결 안 됨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죠. 자, 이 블루투스를 끄게 되면 컴퓨터의 블루투스 장치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켜볼게요. 자,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주변의 블루투스 장비들이 전부 뜨게 되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장치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블루투스를 켤 수가 없겠죠. 블루투스 장치가 있는 컴퓨터만 이렇게 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외부 장치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장치가 있으면 컴퓨터 이용이 훨씬 원활해지죠. 그래서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장비를 따로 설치를 하시는데요.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는 아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블루투스 동굴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생긴 블루투스 동굴을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외부의 블루투스 장비들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싼 장비 필요 없이 저렴한 장비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대가 높은 블루투스 장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이용할 때는 이런 간단한 동굴만으로 충분히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동굴이나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을 한 다음 스피커 버튼 누르시고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들을 검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때 연결하고자 하는 블루투스 장치를 켜줍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장치가 바로 여기에 뜨게 되는데요. 혹시 뜨지 않을 경우는 아래에 있는 추가 블루투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장치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연결하고자 하는 블루투스 장치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디오 장치, 즉 스피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블루투스 장치를 켜주시면 되겠죠.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오디오 장치가 뜨게 되죠. 여기서 오디오 장치를 선택을 해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됐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이제 완료 누르시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전부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서 외부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장치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장치를 선택합니다. 자, 앞서는 장치 추가로 장치를 추가시켰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장치 텍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배터리 용량도 보이게 되죠. 만약 이 장치를 다른 컴퓨터나 다른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고자 한다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장치는 연결을 끊어 주셔야 되겠죠. 자,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연결 끊기 또는 장치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다른 장치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장치는 동시에 2개의 기기에는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기에 연결을 하려면 다른 하나는 연결이 끊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서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등의 외부 장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볼륨 설정과 출력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볼륨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크기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음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죠. 슬라이드를 제일 왼쪽으로 움직이면 0이 되고요.
제일 높이 올리면 100이 됩니다. 0부터 100까지 해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사운드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운드 출력 누르시면 출력 장치를 여기서 고를 수가 있죠. 스피커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원하는 스피커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모니터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볼륨 믹서라고 있는데요. 이 볼륨 믹서는 시스템 볼륨과 내가 실행한 앱들에서 나오는 볼륨 크기를 따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볼륨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은 강의를 녹음하기 위한 앱들의 볼륨 조절 슬라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했습니다. 자, 다시 볼륨 믹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보이지 않던 구글 크롬이 나오게 되죠.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기 있는 크롬 볼륨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미디어 플레이어도 열어볼까요? 미디어 플레이어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볼륨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하나 더 나왔네요. 여기서 각각의 앱들마다 볼륨을 따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앱들을 실행하고 매번 앱들마다 따로 볼륨을 조절하시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볼륨 믹서에서 미리 볼륨 크기를 조절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앱에서 나오는 소리는 해당 볼륨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공간 음향이 있는데요. 이 공간 음향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피커에서는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공간 음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더 입체감이 있게 나오게 되죠.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공간 음향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따로 장착을 하셔야 되죠. 스피커는 보통 3.5mm 단자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 3.5mm 단자를 컴퓨터 뒷면에서 연두색 단자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뒷면에는 이렇게 연두색이 나와 있고요. 앞면이나 윗면에 있는 단자는 따로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설명서를 보시거나 꼽아보고 소리가 나는 단자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컴퓨터 앞면과 뒷면에 스피커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고 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두 개의 스피커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스피커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자에 연결을 하실 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완전히 체결을 해주셔야만 잡음 없이 깔끔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소리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음성 입력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성 입력을 하기 위해서 워드를 열고 음성 입력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입력기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H키를 동시에 누르면 음성 입력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윈도우 H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을 사용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선택 후 다시 시도하라고 하죠. 이 음성 입력 기능은 커서가 찍혀 있어야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이 아니고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 커서가 이렇게 찍혀 있어야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윈도우 H 누릅니다. 그러면 듣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제 목소리를 계속 인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멈추려면 파란색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멈추게 되겠죠. 이 음성 입력 기능은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한국어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언어가 영어로 설정되어 있으면 영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동시에도 입력이 되긴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당 언어에 맞는 음성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도 다시 여기 있는 마이크 음성 입력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입력이 시작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 시작 관리자라고 나오죠. 이 음성 입력 시작 관리자가 꺼져 있으면 윈도우 H를 눌러야만 음성 입력기가 실행이 되고요. 음성 입력 시작 관리자가 켜져 있으면 윈도우 H를 누르지 않아도 옆에 항상 떠 있습니다. 자, 이걸 켜볼게요. 그리고 음성 입력기를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창으로 이렇게 항상 떠 있죠. 커서를 찍고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음성 입력기가 실행되면서 음성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관리자를 아예 열어놓고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 문장 부호인데요. 지금 누릅니다 라고 말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마침표가 들어가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서 라고 나오면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마침표와 쉼표 자동 문장 부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 음성 입력기를 이용하려면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데스크탑에는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 경우는 마이크를 따로 구매해서 설치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정창을 닫을 때는 여기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한번 더 누르시면 설정창이 닫히게 됩니다. 이 음성 입력기는 터치 키보드를 이용할 때도 이용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터치 키보드에서도 음성 입력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지금 MS 워드를 꺼내놓고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MS 워드에도 기본적으로 받아쓰기 기능이 있죠. 이게 음성 입력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받아쓰기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입력을 해도 동일하게 음성 입력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능으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나 스피커, 웹캠 같은 컴퓨터 외부 장비는 구매해서 설치를 하시는 게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에 더 좋겠죠. 되도록이면 설치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터치 키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터치 키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워드를 열었는데요. 하단 작업 표시를 보시면 터치 키보드 표시가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면 터치 키보드를 열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 터치 키보드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터치 키보드를 언제 열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나오지 않을 텐데요. 항상으로 되어 있으면 항상 나와 있습니다. 키보드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나오게 하려면 연결된 키보드가 없을 때를 선택하시면 키보드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만 보이게 되겠죠. 이 터치 키보드의 장점은 키보드가 고장나서 입력이 안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난감한데요. 그럴 때 이 터치 키보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터치 스크린인 경우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저는 항상으로 꺼내 놓겠습니다. 자, 터치 키보드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키보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영 전화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영어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영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글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터치 키보드를 이용할 경우 단축키를 쓸 때는 애매해지죠. 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C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마우스로 터치를 하게 되면 동시에 누를 수가 없죠. 일단 복사할 글씨를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은 계속 눌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됐죠. 자, 한국어 자판도 컨트롤 누르면 자동으로 영문 자판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엔터 치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V로 붙여줄까요? 컨트롤 V 해주면 그대로 붙게 되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터치 키보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음성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마이크 누르고 음성으로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워드에서 문서 작업을 음성으로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누르면 자,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이면 음성 입력이 되는 중입니다. 음성 입력을 끄려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음성 입력이 꺼져요. 자,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죠.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키보드 표시 보이시죠? 이거 다시 누르시면 원래 키보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단축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도 윈도우를 누르면 바로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와 조합하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윈도우 시작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다시 누르시면 닫히게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터치 키보드 이용 방법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쉬프트 키, 캡스락, 탭 전부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하트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걸 눌러 볼게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카오모지라든지 GIF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트 입력해 볼까요? 자,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카오모지라든지 그리고 짤이라고 많이 부르죠. GIF 애니메이션도 그대로 입력할 수 있죠. 자,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은 좌측 상단에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판 배열 상태죠. 자, 여기서 기본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작게, 확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확장 상태죠. 자, 그 다음은 필기 입력이 가능합니다. 필기 입력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필기 입력 창이 나와요. 여기에 마우스로 직접 글씨를 써주시면 그 글씨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마우스로 글씨 쓰기 힘들기 때문에 타블렛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시면 그대로 글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죠? 잠시 기다리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필기체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여기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자판 배열을 다시 선택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가 보면 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컨트롤 C 단축키로 계속 여러 가지를 복사하다 보면 앞서 복사했던 내용을 다시 써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때 다시 가서 복사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윈도우 V를 이용을 하면 복사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터치 키보드에서도 그 기능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윈도우 V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복사했던 내용들이 전부 나오죠. 자, 여기서 원하는 내용만 터치하시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자,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 모두 지우기로 전부 지울 수 있겠죠. 자, 표시할 항목 없다고 나오죠. 자, 창을 줄여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하트 모양 다시 누르시면 창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터치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기능이 이 터치 키보드입니다. 잘 봐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